SAP에서 PLM 솔루션을 담당하고 있는 고건입니다. 근데 쉬는 시간이 끝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조금 주의를 집중시키고자 동영상을 먼저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 소개를 다시 한번 드리면은 저는 SAP에서 PLM 솔루션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 성격이 근심 걱정이 많은 성격이라 올라오기 전에 과연 SAP PLM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실까라고 했는데 다행히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PLM과 ERP의 통합의 중요성 이런 걸 여러 번 강조를 해주셔가지고 그나마 조금 이제 마음을 가라앉히고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AI 혁신을 기회로 제조 경쟁력을 높이는 통합형 PLM 전략 이런 제목으로 갖고 왔는데요. 앞서 보신 게 저희 AI의 코파일럿인 이제 줄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저희 제품 정보를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 요거를 데모 동영상을 한번 만들어 본 것입니다. 이 이후에 소개드릴 것도 과연 SAP가 AI 시대에 뭔가 통합을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주제를 준비한 이유는 사실 다름은 아니고 여러 가지 대외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과연 SAP는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솔루션을 뭐를 제시할 건가 라는 이제 물음을 많이 받습니다. 저도 고객사를 많이 나가고 글로벌에서도 이런 대한 전력 발표를 이제 내부적으로도 많이 보내주고 있고 그러는데 제가 드릴 말씀은 그거예요. 일단 지난 5월 달에 SAP에서 가장 큰 행사 사파이어라는 행사가 올랜도에서 열렸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이제 제시한 전략 솔루션들의 방향성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통합이다. 통합인데 어떤 통합이냐면은 수평적인 통합 그리고 수직적인 통합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는 그 수평적인 통합을 이루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쌓아 올리고 AI를 올려가지고 수직적인 통합까지 이루겠다라는 전략을 발표를 했고 그 내용을 PLM에 대입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세션의 제목도 보고 앞선 발표, 교수님들 발표도 들어보고 했는데 아마 다른 PLM 벤더들도 유사한 전략으로 발표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랑의 차별점이 있는데 당연히 그 ERP와의 통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저희 발표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인사이트를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과연 우리 조금 더 넓게 볼게요. PLM뿐만 아니라 제품 밸류체인, 그리고 제품 정보를 다루는 우리의 업무 프로세스 밸류체인에서 현재 트렌드가 무엇인가 말씀을 드려보면은 예전에는 예측 가능한 문제들, 원가가 얼마 정도 떨어질 거야, 우리 제품의 스피드가 얼마 정도 올라갈 거야, 이런 예측 가능한 문제들을 빠르게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은 지금은 예측 불가능한 문제들을 우리가 온몸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화면이 조금 깨졌는데 일단은 이제 외부적인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외부적인 요인들은 우리가 발의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피할 수 있거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이 되게 중요하긴 한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적다 보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그 SAP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이 외부적인 요인을 받아들이는 건 받아들이고 전략을 세워서 대비하는 건 대비하는 건데 과연 그때 동시에 우리가 부족한 부분,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부족한 부분 때문에 이런 외부적인 요인이 우리한테 너무 큰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럼 이 내부적인 요인을 준비를 할 때 우리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할까라는 거를 생각해 봤을 때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적긴 했는데 결국에는 통합형 솔루션, 통합형 프로세스, 통합형 아키텍처가 답이다라는 내용을
그 결론을 얻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 SAP 고객들 세계 글로벌로 엄청 많이 계신데 SAP 고객들의 이제 추세 솔루션을 도입하는 어떤 솔루션에 대한 그 도입할 때 아키텍처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통합형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거를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저희 이제 PLM DX 베스트 프랙티스 제목에서도 있었는데 디지털화가 지금도 진행 중에 있지만 지금은 이제 그거를 유지를 하면서 조금 더 유연하게 대응, 빠르게 대응, 그런 자율적으로 대응 이런 것들의 흐름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 이제 흐름에 맞추기 위해서 통합된 프로세스, 그 다음에 실시간 데이터, 이 데이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자동적으로 인사이트를 도출해서 업무까지도 흘리는 이런 부분들로 선도 기업들이 가고 있다라는 걸 이제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러면은 PLM 관점에서는 어떨 것이냐라고 본다면은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수평적인 PLM을 이제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가장 쉽게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이때까지 들어왔던 것, 앞서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디지털 스레드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 사일로 없애고 내부적으로 협업을 하고 공통의 데이터를 보면서 업무를 처리하되 지금 현재 우리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요구받고 있는 게 우리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체 밸류체인, 우리의 협력사랑 고객사까지의 데이터까지도 통합을 해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SAP도 솔루션과 프로세스를 제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AI를 빼놓고는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수직적으로 이런 어플리케이션 위에 AI 레이어를 두되 그 AI에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들, 그러니까 정형 데이터나 비정형 데이터 아니면은 AI 비즈니스를 이해하는 그런 데이터들을 올려가지고 AI를 우리 업무 프로세스에 우리의 데이터로 활용을 하겠다라는 게 일단 저희의 전략이고 각각의 수평적인 통합 PLM 아니면 수직적인 PLM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설명에 들어가기에 앞서 가지고 과연 이랬을 때 진짜로 효과가 있을 거라고는 이제 다 보실 것 같습니다. 근데 얼마나 될까? 요런 의문이 있는데 일단은 이제 이런 통합형 PLM이 가져다주는 효과, SAP도 분석해서 자료를 내부적으로는 공유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자리가 자리인 만큼 SAP PLM 기능 이런 걸 얘기하는 자리가 아닌 만큼 외부의 자료들을 좀 많이 차용을 해왔습니다. 엑센추어도 이제 이런 이제 디지털 스레드 퍼스트 전략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엑센추어에서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디지털 스레드를 만들고 디지털 트윈을 만들 때 어떤 한 특정 영역, 그러니까 연구개발, 제조, 이런 제조의 트윈, 이런 것들만 만들지 말고 전체 제품 라이프 사이클 전체를 통합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보고서를 발간을 했고 그러지 못했을 때는 지역적으로, 업무적으로 디지털화를 하면은 이제 전체적인 디지털화를 했을 때 대비 한 50% 정도 효과가 감소되고 있다라는 보고서를 냈고요. 베인 앤 컴퍼니도 마찬가지입니다. 클로즈드 루프 PLM을 구축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PLM 이제 차세대 PLM을 고민하신다 아니면은 우리의 PLM의 어떤 부분을 이제 개선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제 데이터 간의 연계가 가장 먼저 떠오르실 거예요. 기존의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건 당연히 개선하는 과제이고 기존의 용량을 크게 한다든지 속도를 빠르게 한다든지 UI를 혁신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솔루션 자체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과연 우리가 차세대 PLM을 고민을 한다고 했을 때 PLM 중심 문제가 아닌 만약 좀 더 이제 시야를 넓혀 본다면 가장 먼저 들어오는 문제, 이 클로즈드 루프를 구성하기 전에도 ERP 제일 먼저 우리가 통합을 검토해야 될 데이터 연계를 검토해야 될 ERP의 연계조차도 우리에게는 큰 과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SAP는 아시다시피 PLM도 공급하고 그 ERP도 공급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지만 제가 현업 담당자라면은 한번 좀 크게 고민을 해볼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꼭 구축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베인 앤 컴퍼니 입장이었고요. PwC는 이제 AI 관점에서 오토모티브나 항공방산 쪽에서는 한 50% 정도 효과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당연히 이제 어려울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시작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분명히 효과는 있다. 그리고 시간이 지금이다라고 다른 회사들도 같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SAP는 과연 어떤 전략으로 이런 AI 시대의 통합형 PLM을 제안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평 통합을 위한 PLM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발표해 주신 교수님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저의 생각을 적기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이제 뭐 학술적인 내용을 좀 담고자 MIT에 있는 논문을 가지고 왔는데요. 그 컨셉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제 설계 단계 때 여러 가지 산출물로 만들게 되겠죠. 그럼 이거를 이제 핸드오버라는 이제 프로세스를 통해서 제조로 이관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제품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요거를 이제 그냥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당연히 품질 테스트나 밸리데이션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고객한테 인도가 되고 사용처로 이제 인스톨이 되고 이거를 사용하면서 나오는 많은 정보들이 센서와 뭐 여러 가지 장비들, 그다음에 분석기 솔루션을 통해 가지고 다시 앞단으로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데이터, 모델, 프로세스 이런 전체적인 플랫폼 아키텍처를 디지털 스레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런 디자인의 그 모델, 그다음에 매니팩처드 모델, 그다음에 에지 오퍼레이티드 또는 에지 메인테인드 모델을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연결을 하느냐가 디지털 스레드의 구축의 실현의 이제 가장 큰 쟁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SAP PLM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SAP PLM뿐만 아니라 사실 다른 PLM 모두가 요거랑 유사하게 구현이 되어 있을 거예요. 다 아시는 내용이긴 합니다. 연구개발 프로세스를 간단하게 도식화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많은 산출물들이 있습니다. 뭐 아이디어에서는 아니 뭐 요구사항에서는 고객의 VOC 같은 것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 과제 정보에서는 과제의 산출물들, 그 다음에 우리가 CAD를 입고시키면은 뭐 솔루션의 여러 가지 변환 로직을 그 변환 툴을 통해 가지고 경량화된 정보 그 경량화된 도면이 나오고 이제 그걸 다시 뭐 제조나 아니면은 설비 쪽에다가 던져주고 그다음에 BOM이 나왔다고 하면은 우리의 이제 규제 준수를 위한 뭐 그 탄소 발자국이나 이런 것들도 나올 수가 있고 이런 모든 산출물들이 지금은 많은 회사 뭐 모든 회사는 아니겠지만 많은 회사에서 과제의 단계를 패스하는 그런 이제 게이트 패스하는데 사용이 되고 그러니까 PLM 목적이 원래의 목적이 아닌 정보의 저장소를 넘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SAP는 이제 최대한 디지털 스레드 안에 그 디자인드 모델에 이 정보를 넣고 제조할 때 사용하고 그 다음에 설비 관리에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만약 뭐 오토모티브 사이다 그러면은 뭐 IMDS가 뭐 예를 들 수가 있겠고 우리 CPG 산업이다 뭐 음료수를 뭐 커피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는 뭐 EUDR 같은 규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협력사들 정보 원재료가 어느 회사에서 왔는지가 아니라 그 원재료가 뭐 채집된 그 장소까지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SAP는 그 우리 회사 내부에 있는 정보만 디지털 스레드로 묶는 건 아니고 비즈니스 네트워크라는 별도의 이제 네트워크를 SAP가 갖고 운영하는 별도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 확장된 밸류체인에 걸친 데이터들이 같이 실시간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AI까지도 엮고 있는데 그 내용은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제안드리는 이제 그런 그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인벤터로 제가 예를 들었는데 어떤 밸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인벤터로 밸브를 만들었다면 아직까지는 우리가 원하는 그런 형상이 될 거고 우리가 원하는 사양이 될 것입니다. 우리 당연히 여기에서 어셈블리 구조에서 BOM을 추출을 하고 그 BOM을 제조에 넘겨서 이봄을 만들고 거기에서 그치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설비 관리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설계한 CAD가 바로 이제 그 설비 관리 모듈에 인스톨이 되어가지고 이 설비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빨간불을 띄울 때 실질적으로 옴니버스 안에서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왔다. 그럼 얘는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냥 알고 뭐 이제 공장으로 나가는 건 아니고 실제로 요 PLM 화면에서 뭐 재고가 그 스페어 재고가 얼마나 있는지 그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다음에 우리 그 메인터넌스 오더 그 워크 오더 그 설비 담당자를 어떻게 언제 누구를 다른 프로덕션 오더나 이런 걸 봐가면서 언제 그 디스패치 해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환경을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좀 더 나아가서 사실 이런 이제 디지털 스레드가 연결되면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뭐 우리가 설계한 정보들이 자동적으로 제조로 넘어가고 물류로 넘어가고 설비로 넘어가는데 그거를 다시 재활용을 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
AI를 통해 가지고 그거를 재활용을 하겠다라는 거고 AI를 통하기 위한 위해서 어떤 걸 준비하고 있냐면 저희 하반기 때 프로토타입이 나올 건데 이런 이제 논리지 그래프를 PLM에 적용을 할 예정입니다. 논리지 그래프 내용을 잠깐 보시면은 맨 위에 그리드 화면에 맨 위에 있는 게 지금 방금 전에 보셨던 스마트 밸브, 그 다음에 어떻게 BOM이 구성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프로덕션 오더가 넣어져 있는지, 그 다음에 CAD는 어느 CAD에서 이게 입고가 되었는지, 이 몸은 누가 만들었는지 이런 것들이 각각의 엔티티 간의 관계도를 갖고 있고 그거를 쿼리를 날리게 되면은 이렇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은 아까 제가 이제 디지털 스레드를 얘기를 할 때 뭐 에지 디자인드 모델, 뭐 에지 매니팩처드 모델, 에지 오퍼레이티드 모델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이제 단순히 그런 것들이 시스템 안에서만 움직이면은 뭔가 그걸 재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널리지 그래프를 만들면은 지금 그 오른쪽 안에 보시는 동그란 진한 색이 이제 에지 디자인드 모델. 그러니까 우리가 설계할 때 어떤 정보들이 합쳐져서 이게 나왔어. 근데 그 왼쪽 위에 이제 하얀색 그 동그라미들이 에지 메인테인드 모델 이런 것들이 논리지 그래프로 다 연결이 될 것이고 이제 그거를 다시 AI에 활용을 해가지고 만약에 어떤 설비에서 자주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AI로 던졌을 때는 이런 관계도를 분석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예지 정비를 한다든지 이런 상황까지도 저희는 이제 바라보고 있습니다. 곧 이제 이런 시스템을 도입을 할 거고요. 이 논리지 그래프가 좋은 거는 뭐 당연히 이제 저희 벡터 DB도 있고 한데 논리지 그래프가 좋은 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그 감기로 뭐 의사 선생님을 찾아갔다. 근데 감기 환자마다 증상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머리가 아프고 어떤 사람은 콧물이 나고 그때마다 뭐 다른 약을 쓰지만 결국에는 감기. 그래서 이 감기라는 문제점을 갖기 위해서 만약에 다른 환자가 왔을 때 증상만 보고도 어떤 약을 처방해야 될지 알기 위해선 그 관계도를 봐야 되는데 그런 관계도를 저희는 PLM에도 심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카파 분석 또는 설계 변경의 영향도 분석을 할 때 이런 논리지 그래프 기반으로 그 AI를 활용할 때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직적인 통합을 얘기를 할 건데 일단 수평적인 통합은 주로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원하는 건 뭐 AI의 도입이긴 한데 이제 SDS에서 조사한 어떤 이제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AI를 도입할 때 국내 기업들 대상으로 조사한 거였는데 절반 이상의 기업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데이터의 부재랑 데이터의 이제 품질 문제가 있다라고 합니다. SAP도 이제 그 점을 착안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SAP는 AI를 제안을 할 때 같이 데이터 플랫폼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기존에는 우리가 PLM에 대시보드를 만들겠다. PLM에서 지표 관리를 할 거야 라고 하면 별도의 대시보드 만들고 AI를 도입할 거야 라고 하면은 이제 AI 솔루션을 도입하고 그랬는데 그 실질적으로 우리가 AI를 활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AI는 이제 PLM의 개발 정보뿐만 아니라 경영 정보랑 합쳐진 모든 제품 그 라이프 사이클에 걸친 정보가 합쳐진 그 파운데이션 모델 아니면 우리 내부의 모델을 기반으로 뭔가 그 인사이트를 도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PLM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데이터를 함께 제안을 드리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나올 수 있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타사도 유사한 이제 구조이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뭐 당연히 이제 데이터 플랫폼 안에는 이제 대시보드 기능이 있고 연구개발하면서 나온 많은 지표들, 뭐 설계 변경률, BOM 오류율, 뭐 그 개발 준수 납기율 이런 것들이 당연히 관리를 되고 있겠는데 상단에 보시는 AI에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뭐 인사이트 앱, 그러니까 AI 쪽 이제 우리가 보고자 하는 어떤 이제 데이터를 선택하면은 그 데이터가 들어있는 칼럼들을 자동적으로 만들어주는 이제 그런 기능도 담고 있고 그 칼럼들을 뽑을 때 이 값, 뭐 75가 갖고 있는 값이 뭘 의미하는지 그 전후 관계까지도 같이 만들어주는 데이터 플랫폼을 생각을 하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논리지 그래프, 방금 전에 보셨던 논리지 그래프도 당연히 저희가 PLM에 적용을 지금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시간 데이터들 그리고 이제 SAP 환경 또는 저희가 이제 제안하는 데이터 플랫폼 안에 있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외부에 있는 데이터 소스들도 레플리케이션이 아닌 연동을 할 수 있게 실시간 연동을 할 수 있는 표준 프로토콜입니다. 델타 쉐어라든 그런 프로토콜을 가지고
데이터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데이터가 준비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건 그 위에 AI입니다. SAP는 제일 처음에 동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줄이라는 코파일럿을 이미 이제 PLM에도 당연히 적용을 했습니다. 줄이라는 코파일럿을 적용을 해서 예를 들면은 뭐 내가 협업 작업장을 만들 거야. 우리 이제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랑 같이 협업을 할 건데 그 PPAP 협업을 할 건데 협업 작업장을 하나 만들어 줘.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할 수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화형으로 할 수 있는 줄을 제안을 하고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베디드 AI라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 아이디어 그 제품의 컨셉을 설계를 할 때 아이디어 뭐 어떤 아이디어를 뭐 도출해줘라고 하면은 그 오픈 AI랑 협업해가지고 오픈 AI에 있는 LLM에서 정보들을 끌어와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협업 작업장에 올라온 뭐 협업 문서들 요약해주는 기능 이런 것들은 이미 SAP PLM에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근데 아무래도 저희의 이제 이런 이제 그 표준으로 제공해드리는 기능 대비 고객의 요구사항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것들 이상의 것을 요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표준 그 AI 개발 플랫폼을 함께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에는 뭐 SAP의 솔루션만 있는 건 아니고요. 뭐 엔비디아나 뭐 엘팔파, 뭐 그 메타 이런 데랑 협업해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확인하기로는 한 30개가 넘는 뭐 파운데이션 모델들 그리고 추후에 저희 실제로 제조 현장에 AI까지 그 제조 현장의 로봇까지도 AI로 통제하기 위해서 뉴라 로보틱스나 이런 데랑 협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뭐 PLM에서 정보를 만들었다.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하겠다라고 할 때 별도의 뭐 파운데이션 모델을 어디서 가지고 오고 그다음에 AI 개발 플랫폼 어디서 가지고 오고 이런 게 아니라 일단은 뭐 괜찮으시다면 SAP 플랫폼 PLM 위에 이제 분석기 위에서 개발을 하실 수 있는 것까지는 구축을 저희가 해 놓았습니다. 그랬을 때 요거는 실제로 운영되는 시스템과 목업이 합쳐져 있는 거긴 한데 향후에 한 2, 3년 뒤에 어떤 식으로 PLM이 바뀌어질지를 동영상으로 녹화를 한 겁니다. 무설탕 뭐 음료수를 만드는 그런 사례인데요. 지금은 상품기획 담당자가 들어와서 요구사항, 마켓 리콰이어먼트를 정리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마켓 리콰이어먼트에 대해서 사전 조사를 줄을 통해서 외부 그 파운데이션 모델을 끌어와서 한 다음에 이 지금까지 학습한 걸 기반으로 요구사항을 만들어줘라고 하면은 그 PLM에 있는 요구사항 모듈에 자동적으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시장에 대한 성공도 분석을 하고 이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우리는 이제 처방 관리 또는 포뮬레이션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 연구개발 그 레시피 담당 연구개발자한테 그 인풋을 줘라고 하면은 그 담당자가 노티를 받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의 하는 일은 이제 포뮬레이션 처방을 만드는 거니까 일단 뭐 드래프트로 뭐 2개의 처방을 만들어줘, 2개의 레시피를 만들어줘라고 하면은 이제 그 요구 사항을 기반으로 PLM의 처방 관리 모듈에 자동적으로 포뮬레이션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당연히 이제 그 AI가 제안을 하는 거랑 우리가 실제로 원하는 거랑 차이가 있겠죠. AI는 요구 사항을 기반으로 만드는 거고 우리는 고려해야 될 게 많습니다. 이미 등록된 그 인그레디언트 같은 걸 많이 써야 되고 그래야지만 우리 바탕라인이 좋아지니까 또 규제 준수도 점검을 해야 되고 그런 내용들을 AI랑 같이 협업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되지 않은 물질이 그 레시피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 기준정보 담당자한테 등록되지 않은 물질의 요구사항이 이런데 이거 등록해줘라고 하면은 AI가 다시 그런 이제 물질까지도 등록해주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일단은 이제 프로세스 산업에 대해서만 가지고 왔는데 이제 하반기부터는 또 이제 디스크리트 산업에 대해서도 이런 비전을 저희는 제시를 할 것입니다. 이제 거의 막바지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은 뭐 수직적인 통합, 수평적인 통합, AI의 그 PLM 도입 이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도입한 사례가 있어라고 한다면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도입하는 단계이고 사실 그거를 이제 외부에 공개해 주시는 고객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많지는 않은데 일단은 하나를 가져온 사례는 이렇습니다. 푸드 앤 베버리지 산업. 그러니까 뭐 이 A라는 회사는 매출은 한 4조 정도 되는데
그 B2C 기업은 아닙니다. 실제로 뭐 음료수를 만든거나 식품을 만드는 건 아닌데 그런 회사들에 대해 그 플레이버나 원재료를 개발해서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사실 여기 이제 CPG 산업에서 오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CPG 산업에서 플레이버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제 정말 중요하거든요. 플레이버는 누구나 접근 가능하지 않고 꼭 허가받은 사람만 접근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식으로 PLM을 구축을 하시는데 그런 중요한 플레이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여기에 당연히 이제 제품 정보는 PLM에서 만들고 관리를 하시겠죠. 근데 1000명의 엔지니어가 하루에 한 500개 정도의 신제품을 만든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수준이고요. 그리고 저희 SAP PLM에 등록된 전체 이제 제품이 한 50만 개 정도 되는데 이 정보들을 다 이제 커머스 포탈에 올려놓습니다. 커머스 포탈에 올려놓는데 이 커머스 포탈에 들어가는 영업 담당자 또는 이제 고객사에서는 AI가 없다면은 우리 그 제품의 사양 구조를 이해하고 그거에 따라서 검색을 해야지만 내가 원하는 물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기에는 우리의 고객과 우리의 영업 담당자는 우리 개발 정보, 개발의 언어를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착안해서 AI를 도입을 한 거고요. AI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구축을 하셨습니다. PLM에 있는 정보, 그 제품 정보들 다 SAP에 있는 벡터DB를 올렸고요. 이 벡터DB를 통해 가지고 AI 서치할 때 결과물을 냅니다. 사용자가 커머스 포탈, PLM은 아닙니다. 근데 연동이 되어 아까처럼 이제 애플리케이션 간에 연동은 되어 있는데 AI 서치가 들어있는 거는 PLM은 아니고 커머스 포탈에서 담당자나 고객사가 들어와서 제품을 검색을 하면은 이제 당연히 이제 검색어도 벡터화 돼가지고 LLM이랑 붙고 여기에 있는 벡터DB도 LLM이랑 붙어가지고 최적의 제품을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뭐 기존에도 뭐 자연어 검색이 있겠지만은 그 비즈니스를 이해하는 AI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동용 음료수를 검색해줘라고 하면은 그 개발해서 관리한 그 복잡한 뭐 100개의 사양 중에 알코올 정보가 이제 있을 텐데 여기 난알코올을 뺀다든지 그 다음에 뭐 비건을 검색해줘라고 하면은 이제 고기와 관련된 단어가 들어간 이제 그런 제품들은 뺀다든지 이 문구를 보고 그 비즈니스를 이해하는 결과물을 낸다는 게 조금 고도화된 검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맺은 말입니다. 이때까지 말씀드린 거를 그냥 한 장으로 요약을 했는데요. 네,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는 그 수평적인 통합, 그러니까 제품 정보를 함께 사용하는 ERP에 있는 기준 정보 기반으로 제품 정보를 함께 사용하는 모든 시스템들이 통합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위에 우리의 개발 정보, 그 다음에 경영 정보, 외부 정보 또는 정형화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왜냐면은 PLM에 있는 데이터는 사실 정형 정보보다는 비정형 데이터, 보고서, 도면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은 그 포션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의 관리도 상당히 중요한데 SAP는 이제 그런 비정형 정보까지도 관리를 하기 위해서 뭐 이제 널리지 그래프나 아니면 그 널리지 DB나 벡터 DB를 함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AI 쪽 여러 가지 AI 기능 등을 통해서 우리가 혁신을 했을 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PLM, 전통적인 PLM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식으로 가야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들을 대응을 할 때 제품 정보의 관리도 분명히 고도화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파이어 때 저희 SAP CEO께서 첫 이제 얘기하신 게 우리가 어떤 산업에 있든 어떤 제품을 생산하든 어느 지리적인 위치에 있든 공통점은 바로 지금 현재는 불확실성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 말에 되게 공감을 하고 있고요. 과연 그 불확실성을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PLM 담당자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차세대 PLM을 도입을 할 때 우리 내부적인 요구사항들 당연히 반영해야 되지만 과연 우리가 앞서서 우리가 무엇을 제시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런 방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나 이제 추가적인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은 저희 SAP로 연락 주시면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